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돌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는데요. 보호자분들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지 않고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하면은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양원에서 이런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실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전실이라는 것은 방을 옮기는 거죠. 어르신들은 서로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 분, 네 분이 한 방을 쓰면서 다툼이 참 많습니다. 새로 오셔서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툼은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안 맞아서 다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방을 서로 나눠서 계시면 좋을 텐데 서로 네가 이 방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데요. 보호자분들도 어머니의 의견을 반영해서 왜 우리 엄마가 나가냐, 다른 분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맞지 않은데 보호자분께서 부모님을 달래서 다른 방에 계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원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라는 것은 다른 시설로 가시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퇴소를 요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다른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도벽이 너무 심해서 다른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공격적인 경우, 주로 이런 경우 전원을 보호자와 상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보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멀쩡하지 않으니까 요양원에 오시는 거지 멀쩡한 어르신들이 오히려 집에 계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십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요양원은 몸이 불편한 여러분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시설로서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호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낙상에 관련된 건데요.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100% 낙상이 예방된다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집에 계실 때에는 보호자분들께서 1대1로 케어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상이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낙상은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죠. 그런데 요양원은 1대1 케어도 아니고 요양보호사 한 명이 6, 7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한다는 것이 집에서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또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기도 하고 또 알고 인지하고 있어도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미안해서 혼자 스스로 하시다가 낙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한다고 해서 집보다 낙상에 있어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양원에서도 100% 낙상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낙상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2차적인 신체 피해를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호자분께서 꼭 아셔야 될 내용인데요. 질식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가져오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요양원도 역시 간식이나 식사를 드릴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안에 침이 마른다고 하죠. 그래서 구강과 기도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질식의 위험이 더 큽니다. 특히나 덩어리 형태의 찰떡이라든지
꿀떡이라든지 동글동글한 꿀떡이라든지 그리고 초코파이에 들어있는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질식의 위험이 더 높은데요. 그래서 이런 간식을 드릴 때는 잘게 잘라서 드리거나 또 드릴 때도 직원이 바로 옆에서 다 드실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간식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을 먼저 항상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입안이 건조하지 않아서 질식의 위험을 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간식을 드리기 전에, 식사를 드리기 전에 물 먼저 드리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도 중요합니다. 바로 돌연사인데요. 대가족이 함께 사는 옛날에는 우리가 어른들한테 문안 인사를 드릴 때 기침하셨나요? 밤새 안녕하셨나요? 이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밤사이에 별일 없냐고 인사를 드린 건데요. 나이가 들면 여러 기저질환도 있고 또 고령이 돌연사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심정지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주무시다가 돌연사 하기도 하고 또 식사를 마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요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은 황망하기가 그지없죠. 이런 경우 보호자분들은 여러 가지 잘못 돌봐서 어떤 사고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이런 경우 요양원으로부터 충분히 그 상황을 설명 받으시고 CCTV 열람을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CCTV를 보고 적절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아셔야 될 신체 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소 계약을 할 때 신체 억제 동의서에 동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신체를 억제하는 상황이 되면은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전화를 해서 어떠한 이유로, 즉 어떤 목적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억제를 하겠다라고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주로 어르신들 비위간, 콧줄로 식사를 드리는 경우 이 비위간을 빼거나 아니면은 아프셔가지고 주사를 맞는 경우 이 주사줄을 자꾸 뺄 때 이렇게 신체 억제를 한다는 연락을 받으실 텐데요. 요양원 측에서도 이렇게 신체 억제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신체 억제한 부위가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어르신이 신체 억제하고 나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신체 억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에서는 일부 어르신들에게 장갑을 끼워서 손을 계속 억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르신들 손을 풀어보면 손이 퉁퉁 부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체 억제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요양원에 부모님을 입소하고 나서 반드시 알아둬야지만이 이러한 내용을 상의했을 때 서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